일민년 희망찬 새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김용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숙자입니다. 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CNBA 대전 방송은 일민년 새해를 맞아 대전 충청 지역의 주요 정치인, 광역단체장, 교육감 등과 함께 지난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구상해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CNB 신년 특집 대담 대전 충청인에게 듣는다.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의원님 올해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네, 저는 이제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한 해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구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나 연말이 되면 그 초심을 잃고 한 해 세웠던 목표나 계획을 뜻대로 이루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현실감 있는 계획이나 구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특히나 정치인, 단체장들에게는 지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실천 의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CNB에서는 우리 지역 리더들을 모시고 올해 목표는 무엇이고 그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CNB 신년 특집 대담 첫 시간의 주인공은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입니다.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강조한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인물이죠. 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시고 때로는 정겨운 모습으로 때로는 냉철하면서도 날카롭게 대전 시민을 위해 한 해를 바쁘게 구상하고 있는 박병석 의원과의 특별한 대담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CNB 신년 특집 대담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연초부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시간 됐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를 맞아서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양띠의 해입니다. 예, 행복과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행복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대지도 얼어붙었고 특히 서민들의 마음도 지갑도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위로함으로써 격려함으로써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훈훈한 향기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의 기대, 희망의 끈을 꼭 놓지 말아 주시기를 아울러 소망합니다. 네, 지난 한 해 정말 바쁜 일정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도 지내셨고요. 또 국정감사의 예산안 처리까지 정말 바쁘셨는데 지난 한 해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굉장히 바빴죠. 예, 또 국회 부의장을 하면서 제 목표가 대개 이제 국회 부의장이 되면 지역 활동이나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국회 부의장도 하면서 상임위와 지역 활동을 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마음 독하게 먹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특히 작년에는 한 300번쯤 KTX를 탄 것 같습니다. 예, 하루에 4번 탄 일도 많이 있고요. 네. 예. 저는 이제 기분 좋은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잠시 전에 말씀하셨는지 예. 국정감사 관련해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을 했어요. 예.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이게 12번째 수상이라는 것. 예.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으로서는 최다 수상이라는 진기록을 세우셨거든요. 너무 자주 받으셔서 그 감회나 소회가 좀 희석된 것은 아니신가요? 그래도 좋으시죠? 예. 상을 받을 때는 참 좋습니다. 상을 그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특히 제가 작년까지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300명 중에서 가장 우수현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계속 보유해야 되겠다는 중압감이 컸죠. 네, 오늘 작년에 12번을 받음으로써 현역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예, 저를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대전 시민들에 대한 저의 의무를 다했다. 예, 그런 생각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여러 차례 수상을 하게 된 배경, 비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의 이제 평소의 생활 신조가 항상 최고일 수는 없지만 항상 최선은 다한다 하는 것이 저의 생활 신조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철저한 준비, 그 다음에 토론, 현장 점검, 그리고 반드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대안이 장관들이 많이 수용함으로써 박병석 의원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하는 인상을 확실히 주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보좌진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앞서 철저한 준비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국정감사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지 궁금해하고 계세요.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노하우가 있으세요? 예, 노하우는 공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라는 것은 의정 활동의 꽃 중에 꽃이고요. 1년을 총 결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시험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듯이 국회의원들은 1년을 국정감사로서 정리하는 것이죠. 대개 한 3, 4개월 전부터 치밀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대개 어떤 과제, 아이템을 가지고 할 것이냐는 것을 대개 선정을 하고요. 그 아이템이 선정이 되면 광범한 자료를 모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서 전문가 토론회를 하고요. 어느 정도 딱 잡히면은 그 다음엔 공개 토론회를 열고요. 그 다음엔 현장을 항상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죠. 그런 기간이 대개 한 3, 4개월 됩니다. 3, 4개월 되면 보좌진들은 몇 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요. 저 같은 경우도 새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국회의원들 비판 많이 하시는데 이 국정감사에 쏟는 열정이라는 것은 상당하죠. 그것으로 정말 저 사람이 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평가가 내려지는 거나 다름이 없죠. 특히 270개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우수국회의원은 가장 권위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상호 인정하는 유일한 권위 있는 상입니다. 270개 시민단체가 1000명의 모니터 의원을 동원해서 국정감사 한 달 동안 다 같이 하고요. 국회의장이 정식으로 회의장에 와서 채점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전문가들이 한 달 정도의 평가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아주 권위 있는 상이고요. 또 명예로운 상이기도 합니다. 예. 네.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보다 보면 네. 사실 이게 국정감사가 그 행정부 견제라고 하는 정말 네.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원님처럼 열심히 준비해서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못한 그 미흡한 분들도 눈에 띄어요.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흔적을 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실망감을 금치 못하게 되기도 하죠. 같은 의원으로서 이 국정감사를 준비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일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의 활동이 네. 의정 활동이 있고요. 지역 활동이 있고 의원 외교 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저는 의정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정 활동의 가장 꽃 중의 꽃인 국정감사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저는 기본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어느 의원님들한테는 정중하게 개별적으로 충고의 말씀도 드리죠. 저희 같은 경우 국정감사
그 시간만 딱 치면 장관하고 대화하고 하는 시간만 치면 한 100시간 정도 될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0시간 중에 한 10분 정도만 자리를 뜨지 99시간 50분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외에도 다른 의원들은 어떤 것에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질문하고 있고 장관들은 어떻게 답변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있고 장관이 정직하게 답변하는가 또 다른 국회의원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어떤 각도에서 보았는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전문성도 갖춰야 되는 것이 국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대한 설명은 좀 전에 하셨어요. 네. 이 외에도 국정감사 그 피감기관이 뽑은 베스트 위원 예. 그리고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 선풀상 수상 해마다 그 상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그 상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탄 상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드리면요. 피감기관이 뽑은 가장 우수한 의원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정무위원이기 때문에 총리실,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뭐 권익위원회 이런 데가 저희들 소관해요. 이분들이 국정감사를 다 받은 뒤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의원 한 사람, 그 이유, 그 다음에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 월스 의원이죠. 그 이유, 이거를 받아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압도적으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전체적인 그 사안의 파악, 문제의식이 분명하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하는 것이 이유였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이 뽑은 선풀상인데 저는 그렇게 심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1년 동안 국회에서 한 발언록을 다 보고 누가 품위 있는 언어를 썼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풀상을 선정을 했어요. 그거는 저는 이제 항상 선풀상에 관해서는 참 이 국회에 말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참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눈이 마음의 창이라면 말은 인격의 창이죠. 저는 제가 초선 의원 때 당선되자마자 이제 국회에 대변인을 했는데 제가 물러날 때 언론들이 말의 품격을 높인 대변인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저를 평가해 주신 적이 있고요. 꼭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도 격렬한 자극적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당신들이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떤 점을 고쳐야 되는지를 그냥 조곤조곤하게 얘기해 주면 그분들이 오히려 더 아프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건 어디까지나 사적인데요. 예. 피감기관이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했다. 이건 너무 살살하신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이제, 유연하고 부드럽게 대해서 그런 거 아닌가? 예, 글쎄요. 저는 우선 언성을 별로 안 높이고요. 네. 소위 자극적인 말씀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국정감사회에도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같은 데 가보면 모든 장관들이 다 나오세요. 근데 제가 질문하지 않았던 저 장관님들 네. 한 두 분 정도가 저를 따로 찾아오셨었어요. 그것도 국방장관님과 통일부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뭐 국방장관은 그 분야에서 질문도 안 했는데 박병석 의원님 같이만 지적하면 저희들이 아픈 것도 있고 고쳐야 될 점도 있고 저희들이 수긍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사안의 핵심을 짚어서 그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저는 특히 답변을 시간을 제일 많이 주는 의원일 겁니다. 예, 의원들이 되게 자기 질문만 하고 딱 끊잖아요. 저는 답변의 시간도 충분히 주면서 하는 것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나 하고요. 좀 더 세게 할까요? 네. 늘상 느끼는 거지만 참 예. 말씀을 조근조근 조리 있게 잘하세요.
아무래도 언론인 기자 출신이기도 하셔서 그럴 텐데요. 예. 냉철하실 때 뭐 큰 소리,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평소에 말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죠? 예, 그 말을 조곤조곤 한다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연애하면서요. 아, 네. 시를 많이 외웠습니다. 한 100편의 시를 외워서 네. 그 제 여친한테 이제 읊어줬죠. 네. 그럴 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말의 어휘라든가 이런 것을 배운 것 같고요. 뭐 반드시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저도 화를 낼 때가 있고요. 특히 현직 대통령이나 당 대표들한테는 직접 화법으로 아주 그 본인이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는 게 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대통령의 권위, 당 대표의 지도력의 손상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 얘기를 하지 않죠. 직접 그분들한테는 직설화법으로 하게 됩니다. 네. 예. 말에 대한 얘기 잠시 들어봤는데요. 네. 유사한 것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문양 한글화 추진 아주 앞장서서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국회 한글화 추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긴 한데 그 배경과 의미를 짚어주시죠. 예, 지금 네. 여기 네네. 예, 배지죠? 예. 요 배지 요거네요. 예. 이게 과거에는 한자로 한자로. 나라국자가 네.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딱 10년 전에 네. 이제 해가 들렀으니까 11년 전이 되겠네요. 두 번 재선의원 때 이걸 한글로 고치자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쉽게 통과될 것 같은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제가 사선의원이 되면서 국회 부의장이 됐을 때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겠다 그러고 법안을 냈죠. 네. 대개 법안을 내면은 더군다나 이렇게 국회 주요직을 맡고 있으면 설명 같은 건 서류로서 대체하는 게 관례인데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한글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한글이 있는데 왜 한자를 계속 쓰느냐. 그리고 특히 우리 학생들도 견학을 많이 오고 TV를 통해서 다 중계되고 외국 기빈들도 오는데 한글로 고치자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야 지도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압박을 많이 가했죠. 그러고서야 제가 법안을 낸 지 1년 3개월 만에 통과가 됐고요. 첫 번 법안 낸 것으로 따지면 10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한자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예, 저는 국회 문양을 다시 한국어로 한글로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국정감사 얘기 다시 한번 해보죠. 예. 그 날카로운 질문 예,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이런 것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 문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시기도 했고 금융감독 규제 강화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그 성과가 있었는지요? 예, 저는 어느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에 관해서는 한 두세 가지의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요. 네. 하나는 2, 3년 전에 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인류 기업을 합격했는데 4번의 시험을 쳐서 단계를 거쳐서 합격이 됐는데 최종 명단에서 합격중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맞습니다. 네. 봤더니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 융자 얻었다가 이자 한두 번 늦게 내면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어서 떨어뜨린 겁니다. 이거는 공정한 사회도 정의로운 나라도 아니다. 고쳐라. 이틀 동안 싸우다가 제가 다시는 신용주의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아냈고요. 네. 금년에 역점을 둔 건 대학생들이 돈이 필요한데 부모님은 돈 대줄
능력이 안 되고 돈을 융자를 얻어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안 줍니다. 소득도 없지, 수입이 없으니까. 재산도 없지 하니까 신용융자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럼 이 학생들이 가는 데가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입니다. 대부업체 가면 33% 내지 35%를 받고요. 이율, 이자를. 그 다음에 저축은행은 정부의 공식 통계가 28.3%입니다. 대학생들이 28.3%짜리 저축은행 돈 쓰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갚기가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신용불량자가 되고 인생의 출발점부터 뒤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안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한테 지금 대학생 중에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이 7만 2천 명 정도 되고 그 돈이 한 2,500억 대예요. 이 모든 것을 10.5%짜리 바꿔드림 돈으로 바꿔줘라. 이 사람들은 돈을 갚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뭐 논쟁을 거쳐서 금융위원장 장관이죠. 심각히 검토하겠습니다는 답변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장은 저축은행 대표들을 불러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요번에 교체가 됐어요. 네. 새로 된 금감원장이 인사를 오셨길래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신용카드 이제를 모집하러 다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들 했어요. 소위 파파라치들이 유인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악용해서 돈을 뜯어낸다든가. 그래서 제가 기업형으로 하는 분에게는 엄격한 것을 적용하되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는 생계형 카드 모집한테는 너그럽게 하라 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서 많이 고쳐드렸고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한 번 실패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가 건전하게 굴러가려면 한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고 의지가 있고 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보증을 해줘라. 뭐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지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걸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보증을 다시 해주는 사람들을 인사정책에서 우대해라 하는 강조를 했고 뭐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예. 네, 뭐 12년 연속 국가무수위원 선정되신 만큼 말씀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정감사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예. 좀 예산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1년 농사진 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이 예산 부분에서도 자신 있게 우리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해 우리 뭐 대전도 좋고요. 충청을 위해서 예산 확보한 게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우리 그 비서실에서 뽑은 거 보니까 한 9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뽑았어요. 뽑았는데 몇 가지 이제 의미 있는 사업이 충청권 광역 철도망, 지금 이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에 의해서 저 논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탄진까지 네. 지금 호남선을 그 우리 도시철도처럼 다니게 하는 것이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거기에 대한 그 용역 예타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이 추진된다는 확실한 보장을 받은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대전의 그 특수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HD 드라마 센터에 대한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가져온다든가 또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백로의 우회도를 만든다든가 하고 이번에 액수는 크지 않지만 가수원동에 서구 가수원동에 그 하수관거를 만드는데 지금은 전부 다 생활하수와 빗물, 오수와 우수가 함께 처리가 되는데 전국에서 몇 곳이 좀 분리해서 하겠다. 하수 처리와
오수 처리를 따로 하겠다. 우수 처리와 빗물과 생활 폐수를 따로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하나도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유일하게 가수운동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했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경력 단절, 여성들. 직장을 다니다가 아기를 낳는다든가 또는 아기를 키우는 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 그러니 경력이 단절됐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다시 직장을 들어가고 싶은데 사실 길이 막연하거든요.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 그 새로운 일이라 해서 세일센터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다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 성적 그 지식이라든가 성의 건전성에 관한 지도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우리 서구에 짓도록 그렇게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예.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매년 연말이 되면 의원님께서 그런 국비학부나 그런 공로로 감사패도 참 많이 받으셨고요. 예. 그 지난해도 받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사실은 늘 그 연말이 지나고 예산 확보가 끝나면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은 꼭 확보해야 되는데 부족하거나 또 그러면 또 올해 새해에는 이 예산을 또 확보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 제가 그 보훈 가족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분들에게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애국자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죠. 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많이 올렸는데 결국 예산의 통과가 나중에 안 된 것들이 꽤 생겼어요.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의 문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참 아쉽다.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서는 연세가 많아서 이게 자꾸 세상을 뜨시는 분이 계신데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당신들의 피와 땀에 관해서 기억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좀 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지역구의 산재안, 현안, 과제 등에 대해서 늘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현안 사업들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는 그 KTX가 이제 오송역이 금년에 생기면 이 서대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네. 네. 호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서대전역에 KTX가 하나도 안 서게 돼 있는데 지금처럼 상당 양의 열차는 KTX가 서대전에 서게 해야 되겠다 하는 작업을 대전시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 코레일 사장 이런 분들하고 좀 상당히 깊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KTX가 우리 서대전역을 통과해서 이쪽에 계시는 분들 이 불편이 덜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게 우선 제일 당면 과제고요. 문제는 이제 대전에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야 되니까 그 구봉지구에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공공연수원을 좀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연수를 받게 되면 대전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호남선을 이용한 그 제3의 도시철도 망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되겠다. 그럼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 예비타당성을 조사를 하는 KDI 이런 데하고도 제가 직접 그 원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박사님들도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지난해 5월까지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내셨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나 또 대전 충청인들에게 큰 영광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국회 부의장을 2년 동안 하시면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또 보람이 있다면 좀 짤막하게 좀 말씀 좀 예, 해주세요. 에피소드는 제가 국회의원들 출석을 불렀죠. 예, 아마 국회 사상 처음일 겁니다. 네. 많은 비판과 반발도 있었지만 많이 또 놀라셨죠. 국회분들이. 예, 상당한 파문도 일으켰고요. 네. 예, 요새 지난 12월 말에 열렸던 국회에서도 출석이 적어서 제 시간에 진행이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박병석 부의장처럼 출석 부르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고 안 된 게 더 많지만 여야가 싸우고 대립할 때 많은 중재를 했습니다. 제가 부의장 시절에 한 것만 하면 기초연금법도 제가 중재를 해서 된 것이고 세월호 이후에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도 제가 중재를 해서 국회를 다시 정상화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직접 연락을 해서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을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 제가 의원님을 안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랬나요? 초기 이제 예. 기자장을 하면서. 그러나 그때 뵀을 때나 지금이나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좀 그 슬럼프라고 하나요? 예. 그거 빠질 때도 있고 가끔 일이 싫어서 또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좀 극복하는지 또 이 열정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초심을 잃으면 사람이 변했다 소리를 듣습니다. 네, 제가 저희 서구 주민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박병석 의원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한결같아 이런 말씀 제일 많이 하시죠. 예, 뭐 두 번째 말씀은 당을 떠나서 도와주는 거야 이런 분들 계시고요. 세 번째 많이 말씀은 아무 그 뒷말이 없다, 추문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바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제 자신을 채찍으로 많이 때립니다. 제가 1년에 하루에 4번씩 기차 KTX 탈 때는 피곤하죠. 그럴 때 작은 모임이나 행사 같은 건 좀 생략할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때마다 제 마음을 채찍질하면서 너 초심을 잃으면 안 돼. 그런 채찍질을 하죠. 그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일이 나라와 민족을 역사의 진전에 부합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딱 집에서 나와서 차에 오르는 그 순간에는 나는 이제 어항 속에 든 물고기다. 24시간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항상 제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것이 사선 의원을 하시는 그런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초심 때문에. 네. 사선 의원 흔치 않은 이력이죠. 특히 이제 국회 부의장 퇴임식 전에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예. 5선 의원으로 도전 의사를 밝히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매번 그 지역민들의 민심을 얻는 이유, 그리고 지역에 대한 열정, 어디서 얻은 걸까요? 항상 선출직 공직자는 나를 버리고 나를 뽑아준 분들을 위해서 산다는 각오를 해야죠. 자신을 앞세우면 절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마음의 자세가. 그 다음에는 저를 당선시켜 주시고 국회 부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신 시민들에게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보답하는 것이다 하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흩어질 때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야말로 한결같은 사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민심을 얻는 비결이란 말씀이시죠? 네. 의원님 용충호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게 와 닿으신가요?
뭐 언론의 용어로서는 쓸만한 일이지만 그 원인이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의 인구보다 예, 더 많다. 그렇죠. 그런 건데 좀 부정적인 것은 이 지역색을 띠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좀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다. 영충호라는 말씀이 나온 것은 그야말로 과거의 몇십 년 동안 모든 권력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이 영남에 있었고 그렇죠. 그 영남에 대항한 호남이 맞섬으로써 소위 영호남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낙후됐던 변두리를 밀렸던 충청권이 이제 인구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각계에서 이제 중심에 서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변두리에서 중심부로 온 것이죠. 우리 충청권으로 봐서는 그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역할이 커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지역 감정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첫 출마하면서 3가지의 그 목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지역 구도의 혁파였었죠. 예. 예. 화제를 돌려서 좀 가벼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때는 보니까 어린이 회장 하셨고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으면 좀 바로 잡아주십시오. 예. 중학교 때는 학생 부회장, 예. 또 고등학교 때는 학생 회장을 지냈습니다.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어릴 때부터 내면적으로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가벼운 질문이죠. 예, 제가 처음 얻은 별명이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줘주신 별명이에요. 대추방망이. 대추방망이. 예, 제가 그런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제가 나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가 대추나무구나. 그 대추나무로 만든 방망이니까 아주 단단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지기 싫어했고 맡은 바에 대해서는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고요. 뭐 특출하게 저는 남보다 제가 리더십이 뛰어나갔다거나 머리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맡은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완결을 위해서 요령 피우지 않았다. 진심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어느덧 인터뷰에 이제 말미에 와 있는데요. 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이제 새해가 되면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목표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 올해 새해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서민들 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서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긴장된 남북 관계도 좀 푸는 데 내가 기여를 하고 싶다. 좀 서민 생활의 안정과 남북 화해의 평화 통일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가는 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여유가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싶다. 네. 너무 바쁘게 사는 것은 아닌지 가끔 나를 좀 돌아보면서 재충전도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책도 좀 더 읽고 또 특히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좀 대화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가족하고도 시간을 좀 네. 보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족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늘상 서울, 대전 오가시면서 300번 이상 예. KTX를 타시면서 가족을 원안에 이렇게 넣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올 한 해는 가족과 더불어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떠십니까? 예, 좀 가족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가족이라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마음은 내가 시간을 많이 못 해주더라도 마음은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늘 우리 의원님, 그림자처럼 말씀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늘 그림자처럼 뒤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시는 아내 그리고 가족들에게 한 말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해주시죠. 영상 편지 네. 보내주세요. 저희 음악 깔아드리겠습니다. 예. 뭐 공직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아들로서 살아가기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었을 건데 그동안 잘 따라주었고 또 나를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우리가 많은 말을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서로가 웃으면서도 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도 더 많이 우리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노력할 겁니다. 예, 우리 마음 그대로 갖고 특히 건강에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아니 우리가 늘 가족하면 안타깝고 뭔가 가족들에게 못다한 것 때문에 마음 한켠이 늘 비어 있는 듯한 그런 거 있으시죠, 그죠? 예, 제가 우리의 아들 녀석들이 둘이 있는데 중앙일보에 제가 언론 생활을 오래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게 됐었어요. 그때 큰애가 고3, 둘째가 고2였는데 내가 갑자기 사표를 냈거든요. 상해도 없이 아니면 상의는 하셨습니까? 재한이하고도 딱 사표 내기 한 5분 전에 상의를 했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만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사표를 내게 된 것이죠. 저희 사표 낸다고 전화하니까 재한이가 깜짝 놀랐죠. 당신 모든 것을 앞서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사표냐. 내가 이렇고 이래서 사표를 내겠다 했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결심했으면 뜻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재한이하고 있다가 우리 고3, 고2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밤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뭐라 그러더냐면 아빠는 지금처럼만 하시면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성공하실 거예요. 우리는 아빠를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고3, 고2니까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참 뭐 우리 아들들이 그래도 아빠의 성실성에 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가슴이 짠한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예. 같습니다. 뭐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힘내라고 좀 격려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가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들 생활이 어렵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열고 서로가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지는 그런 세상, 열심히만 하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서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다잡으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금년에는 모두가 평화와 가정의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가족, 그 다음에 우정, 사랑, 이런 소중한 가치를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저도 살아갈 겁니다. 네, 박병석 의원과 약 50분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지역민들을 위해 또 현안 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한 해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굵직한 성과도 눈에 띄었고요. 올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의원님 2015년에도 지금처럼 대전 시민들을 위해 또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돌아보면 마음이 무거웠던 지난 해였습니다.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 굳이 예전의 시간을 돌아보는 이유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지난 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반성, 그 상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게 남겨 있는 묵은 과제, 상처를 단단히 치료하고 올해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커서일 수도 있겠죠. 네, 양은 기질적으로 온순하고요. 또 인간관계나 단체 생활에 대한 적응력도 무척 빠르다고 합니다. 또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높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을미년 한 해 대전 충청 지역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CNB 신년 특집 대담, 대전 충청인에게 듣는다 박병석 의원과의 만남은 여기서 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